아무래도 이제 저희 가족을 불러드리게 된 계기가 이 강연이었습니다. 이제 9월 말에 가족 법회를 봤습니다만 그때 아빠 저 이날 강연을 합니다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 꽃다발을 들고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이고요. 또 오산교단에서 이렇게 강연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계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원불교를 다니게 된 결정적인 원인인 제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9년지기의 절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또 때로는 가족처럼 지내던 매우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다만 부부 생활 오래 하시면 아시겠지만 오래 살다 보면 미운 정도 들고 애증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저에게 굉장히 큰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의 사정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우선 친구의 가정사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가족과 늘상 불화가 있었고 가족과의 인연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또 조울증으로 마음이 많이 아픈 친구였습니다. 조울증의 증상은 흔히 알려진 우울증보다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우울증은 무기력해지거나 자살사고를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만 이런 우울증의 사고와 동시에 갑자기 활동적이 되거나 과소비를 하거나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등의 물질적인 중독에 빠지는 형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도 조울증으로 인해서 경제관념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항상 빈곤했고 자력양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안타까웠던 저는 제가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르바이트로 깨작깨작 모았던 돈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고 돈을 주니 친구가 많이 고마워하면서 이 돈을 꼭 갚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아픔의 치료는 병원을 가다가 끊을 때 증상이 더 심하다입니다. 제가 준 돈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돈이 부족해서 병원을 열심히 다니다가 도중에 병원을 그만두게 되고 증상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마음에 골병이 든 제 친구는 충동성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저희의 관계를 위협하고 저를 통제하려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이 친구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게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던 일기는 친구를 향한 칭찬과 감사의 마음보다는 점차 원망일기, 욕설을 쓰면서 그런 나쁜 말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면은 저도 힘들고 제 친구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서로의 동반자가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왼수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던 저는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원불교에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원불교가 하루를 마친 후에 계문대조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 9번을 보시면 연고 없이 신교관 근전을 여수하지 말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계문을 봤을 때 저는 그 친구가 바로 떠올랐고 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것으로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불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서로 간의 상생관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마치면 정말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는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서로 간의 오해를 잘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끝났고 1년 후에 친구가 제게 돈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저는 그때 딱 계문 9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돈은 네가 걱정돼서 준 거야. 나는 네가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어.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갚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왠지 나아졌어. 이렇게 답을 듣고 저는 친구가 저에게 빚을 진 느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문을 지킨 덕에 저희는 건강하게 좋은 방향으로 잘 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인연은 비록 끊어지었을지언정 제가 원불교에 다니기 시작한 목표는 인생입니다. 계문의 계자는 경계할 계자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주의할 항목들이 계문인 것이죠. 우리가 법률에 응감하는 마음을 지니고 계문을 어기지 않으려는 주의심을 가질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울러 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해주는 상생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산 송규 종사님께서는 계문이라 함은 악도를 끊고 선도에 들어가는 초문이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친구와의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문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마음책자 뒤편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저는 대충 읽고 오늘은 별일이 없었어 하고 쭉 손을 긋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마음 통보방에 참여를 해보니 계문을 하나하나 입으로 읽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확인하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본받아서 10월의 유문염을 정했습니다. 저의 10월의 유문염은 계문을 소리내어 읽으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저의 10월의 유문염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오산교당에서 정진하는 원불교 교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